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반감기 가격을 앞두고 6,500달러 이상의 가격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2020년 5월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을 조정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9,000달러의 지금 비트코인이 근접함에 따라서 인기 트레이더인 플립플립은 새로운 비트코인 가격 분석의 결론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기간을 거친 이번 주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보였죠. 분석가들은 어떤 요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입니다. 네, 그러나 필립은 채굴자들이 가능한 한 수익성을 최적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들이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토시는 자신이 스스로 지적했듯이 상품 비용은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개당 수익이 개당 원가보다 클 때 팔 것이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는 수익이 원가 이하일 때 판매가 중단된다고 그 분석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굴자들은 새로운 반감기 거품을 만들 것이라 전망을 하면서 이것은 채굴자들에게 공급 부족으로 단위당 실현 가능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데, 그들은 비트코인이 6,500달러 가격 수준에서 새로운 생산 비용을 방어하거나 이전 생산 비용의 2배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6,500달러는 채굴자들을 위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반감기는 이제 2020년 5월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12.5BTC에서 6.25 BTC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6,5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고, 9,000달러도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란 노이너는 조금씩 알트코인을 구매 중이다. 조셉 영은 비트코인이 몇 주 안에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의 프로그램 진행자 겸 암호화폐 분석가인 란 노이너는 17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알트코인의 구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란 노이너는 나는 조금 이를지도 모르지만 천천히 알트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했다면서 네오, 이더리움, 이오스, 오미세고 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비트코인, 바이낸스, 테조스, 팬텀, 왁스 등을 지켜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조스나 팬텀은 처음 들어보네요. 다른 거는 왁스는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은 18일 본인의 트윗에서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몇 주 안에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어서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왜 투자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수익률만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투기나 도박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실제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조금만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곡소리가 나는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제 댓글에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만 오르면 가자, 떨어지면은 망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신흥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에서 10년,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고 묵묵히 기다리는 투자자들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18일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 메사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대 최고점보다 약 54% 낮은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한 비트코인과 역대 아마존 주가 흐름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언급을 했는데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역대 최고점보다 85% 낮은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존 메가피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부정적인 트윗 이후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는 암호화폐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잊지 못한 투자자가 많음을 증명한다며 기존 권력 구조는 권력 밖에 있는 수학적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암호화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약간 좀 메가피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윗 이후에 트럼프의 트윗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 그 즉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언급한 바에 따라서 내용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팬이 아니다. 이런 트위터였지만 트럼프나 제롬 파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재무부 장관의 언급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비주류 시장이 아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라는 이런 기대적 심리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리브라 공청회 이후 급격한 가격을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그것이 왜 암호화폐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권력 구조는 권력 밖에 있는 암호화폐에 영향 끼치지 못한다. 이미 기존 기득권 세력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예전부터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실제로 들어왔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리브라,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경쟁이 이제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2위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17일 열린 미국 하원 리브라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총괄은 리브라는 알레페이, 위챗페이와 경쟁할 생각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서 리브라는 미국 달러와는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재차 강조한 바 있죠. 네, 알리페이와 이제 위챗페이는 각각 중국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가 출시한 모바일 결제 수단입니다. 중국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G7은 리브라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G7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태스크포스 팀이 리브라의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면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브누아 꾀레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가 리테일 목적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보다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산업의 경쟁을 유도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원활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원조, 개인정보 유출, 탈세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프랑스와 빌로이드 골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각국 당국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로 인해 발생하는 회색지대, 즉 규제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브라 상원 청문회에서 3분의 1번꼴로 또 신뢰라는 단어가 총 69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페이스북은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현재 해당 업체는 몹시 오만하게도 그동안 쌓아올린 자본력을 내세우며 우리들에게 신뢰를 요구하였다고 언급을 했고 네, 마사 맥셀리 상원의원 또한 나는 반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만 행위로 인해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왜 이렇게 발음이 다들 힘들까요? 밥 메넨데즈 네, 상원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총괄의 답변을 종합하자면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문에서 우리를 신뢰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신뢰는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며 페이스북은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조셉 영이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브라 공청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조셉 영이 리브라 공청회는 장편의 비트코인 TV 광고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조셉 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브라 공청회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임을 시사하는 바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미국 상원 하원 리브라 공청회에서 리브라 청문회는 장편의 비트코인 TV 광고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한편 모두가 조셉 영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조셉 영 트윗의 한 답글에는 버거킹에서 쥐고기를 가공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될 때를 생각해봐라. 이것은 암호화폐 도박꾼이나 상상할 수 있는 광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앞서 공청회가 있기 전에 조셉 영은 트윗에서 리브라를 제쳐두고 상원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암호화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리브라 백서 출시 이후에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전 세계 금융시장 및 암호화폐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죠. 리브라 프로젝트에 정말 거대한 이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 선도 국가들이 리브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번 트럼프 그리고 FRB 제롬 파월 의장, 미 재무부 장관 리브라 공청회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7월 25일 열릴 저스틴 성과 워렌 버핏의 오찬에서도 리브라에 관한 얘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리브라에 대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큰 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브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살펴보고 준비해온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날 대비 2% 또 하락을 하면서 한화 110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XRP의 경우 전날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더리움은 24만 5천원대, XRP는 361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10위를 탈환한 스텔라가 6%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 및 횡보가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씩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하락해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즉 자리를 떠난다는 거죠. 네, 그와 관련해 이제 코인리스트 측이 암호화폐 관련 주요 발언을 정리를 했는데 2018년 1월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다. 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완전히 따로 분리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다. 거래소 내 시세 조종, 위장사고, 유사 수신 등을 조사하고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 네, 그러면서 2018년 10월 ICO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 의회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다. 암호화폐는 종말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한 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참으로 답답하죠. 누리엘 루비니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닥터 둠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한 비관론자인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산 이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면서 ICO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해외 국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네, 과연 정말 조사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 12월에는 ICO는 간단한 사업 계획서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하지만 실태 조사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했다. 네, 2019년 4월에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면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2017년 7월 취임 직후에 작년 말까지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국제 추세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 규제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세금에 관련된 이런 모습만 보여줬었죠. 네,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후임으로 이제 은성수라는 분이 현재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성수라는 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한국수출입 은행장이라고 합니다. 발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 성장 산업에 1조 원 늘어난 9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네, 자세하게 다 살펴봤는데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언급한 기록은 없습니다. 네, 과연 은성수 행장이 다음 금융위원장으로 실제로 임명이 됐을 때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는 리플의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암호화폐 가격, XRP의 가격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정신을 못 차리겠죠. 네, 리플사가 쿠웨이트 부비안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언클락 18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가 쿠웨이트 부비안 은행과 17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부비안 은행은 납입 자본이 7억 달러를 웃돌면서 또 다른 파트너인 리플 파트너인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이 은행의 대주주로 알려졌습니다. 네, 리플렛과 부비안 은행 협약은 현재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확실하게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이미 이제 2018년 12월 리플은 쿠웨이트 국립은행과 리플렛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크로스보더 송금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쿠웨이트 국립은행은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직 규제 확립이 되지 않아 엑스래피드 또는 엑스커런트 4.0으로 많은 엑스커런트 사용 기업들이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확립되는 시점에서 엑스커런트의 고객사들이 앞서 말한 솔루션으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리플사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나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CEO가 미 상하원 블록체인을 지지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회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번 리브라 청문회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블록체인과 결제 기술 혁신은 지지하지만 과거 신뢰를 상실한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리브라 청문회와 같은 토론은 성숙하고 건강한 산업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며 다양한 지뢰, 응답, 절차가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감독 및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이번 주 청문회에 나온 사려 깊은 대화의 기운이 난다며 그들은 미국의 블록체인 지불 혁신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역사를 감안할 때 페이스북이 올바른 관리자라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 논쟁은 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해야 되고 우리의 시스템에 전투 테스트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 및 규정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미 하원 금융 서비스 부원장인 패트릭 맥헨리의 말을 의역하자면 페이스북이 관련되든 안 되든 변화는 여기에 있다. 디지털 화폐가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진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 패트릭 맥헨리가 한 말은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이고 비트코인 백서의 일종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을 무조건 배척하고 저지해서는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리브라 청문회에 관해서 다른 코인 프로젝트의 CEO들보다 유독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리브라 백서가 공개된 후에 리플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다,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리브라와 리플의 성격이 비슷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브라 청문회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큰 틀의 규제가 정해지게 된다면 리플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스닥 마켓 기술 총괄이 블록체인 전통 금융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최근 나스닥 마켓 기술 총괄 라스 오터스 가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기존 금융 시스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핀테크 업계들은 현재 금융 시스템의 비용 절감에 블록체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재평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편적으로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비용이 이익보다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면서, 또한 이와 관련해 스위스 금융기업 UBS AG의 전략 투자 총괄 하이더 제프리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실현되기까지는 3에서 5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이유는 블록체인 도입에는 시장의 완전한 탈바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21포인트 오른 4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공포로, 그냥 노멀한 공포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크게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는데, 사실상 아직 50 이하면은 암호화폐 시장 내 돈을 투자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투자하기 싫다,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 네, 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정말 7월 달 처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더니 지금은 10대를 기록하며 지금 40까지 다시 올린 상황인데요. 7월 말 그리고 3분기 마지막 7, 8, 9, 9월이죠. 9월 마지막 달에는 제가 최고로 본 지수는 95, 최저로 본 지수는 10입니다. 네, 95를 넘는 그런 공포 탐욕 지수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 환희로 전환이 됐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그럼 가격 한번 다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61.87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72.79. 네, 굉장히 많이 갑자기 상승을 했네요. 네, 몇 퍼센트,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네, 참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 이렇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몇 분, 한 10분, 20분도 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70만원을 회복을 하고, XRP 같은 경우는 한 10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폭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 하나하나 댓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좋은 댓글들 때문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